지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런 저런 걸 뭐라 하잖아. 스케치 영상. 우리 연극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열심히 산 여성들 없을 겁니다. 예, 부산 여성의 우리 회원분들 이 자리에 우리 아빠들에게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 부산 여성에는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을 실현하고 독박 육아로 표현되는 돌봄 현실과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공공보험 성과보고회는 국가 책임 평등 돌봄을 실현하는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이들, 엄마들 모두를 위한 돌봄, 결혼, 출산, 육아 돌보미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공보험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정책들의 정책과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야심차게 연극을 있지만 없었던 끝나지 않는 그림자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딸로서의 모습이 조금은 따뜻해진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였었다는 그 순간순간들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게 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고 지금의 나를 또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아이들하고도 이제 왔을 때 힘들었던 얘기하면 정말 크게 공감해주고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능력들이 생긴 것 같아서 엄청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함께 고민해본 해답의 깊이처럼 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게 된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집단 상담을 하면서 친해져서 제 마음까지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제 마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성인 되어서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꺼냈을 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뭐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약간 답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남편과의 사이도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거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저만 참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 얘기를 들었더니 와 쟁쟁하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받고 약을 발라 마음에 약을 바른 느낌이 들어서 더 단단해진 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 아이가 10살 전으로 코로나 전후처럼 좀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잘 못 먹고 소화기도 약해서 병원 한의원을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높은 벽처럼 넘기 어려운 내 문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살아갈 힘이 생겨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선생님도 고생했네,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도 애쓰고 있었구나 스스로도 인정하게 됐고요. 다른 분들도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진짜 안아줘서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어려움을 나누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감동적이었고요. 편안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제 생각이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서로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서 힐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성들을 돕는 정책들이 더 뒷받침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했던 언니들과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준 걸 왜 이제서야 했나요? 이번 집단 상담을 통해 그 찾기 어렵다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게 되니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역지사지도 되고 마음 수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 너무 좋아요. 저 멀리 깊고 푸른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난 아줌마들이 이해가 안 가.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여자가 말이야 좀 꾸미기도 하고 해야지. 뱃살은 그게 뭐야? 조금 멀쩡한 아줌마들은 낮 시간에 천천히 카페 거리 가서 남편 돈으로 브런치 먹으면 수다 나 떨고. 난 그렇게 안 살란다. 세상에는 세 가지 성이 있대. 남성, 여성, 또 하나는 뭐게? 아줌마? 전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기술도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고 있어? 애를 안고 있으면 손 펴서도 고생한다니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골병 들어. 애는 내가 안고 싶으면 좀 가서 자. 엄마 고마워요. 애미야, 애 모유는 잘 먹이고 있지? 아직도 저지 잘 안 나오나? 엄마가 애 모유도 똑바로 못 먹어서 왜 안 와? 아이고, 찌개라도 하나 끓이지. 우리 아들은 국물이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저녁에까지 쳐다보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놀면서 반찬 이게 못 봐. 다 내가 선택한 거죠. 누구 탓을 할까요? 그런데 육아휴직 한다고 할 때 그러라고 할 땐 언제고 회사에서는 어제 새 직원을 뽑았다네요. 전 과연 복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은 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움츠러드는 걸까요? 이젠 나도 엄마니까 내가 힘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와, 엄마!
말을 냈어요. 남들이 뭐라 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넘길 수도 있을 텐데 난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상한 걸 매번 내 아이한테 쏟아버렸을까요?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혹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척만 하는 나쁜 엄마가 아닐까? 너는 결혼도 예비칙해가지고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아까워 죽겠다. 내가 이러려고 너 돈 들여서 공부시킨 줄 아니? 옷은 이게 뭐니? 묵다 늘어난 티셔츠. 아휴, 속 터진다. 할머니! 아유, 우리 손주 이쁜 녀석. 너는 좋겠다. 엄마가 놀아서. 아이고, 감기 걸렸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면역에 좋다니까. 맨날 이렇게 아파서 웃잖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들어가자. 아, 춥다. 들어가자. 전 왜 자꾸 미안하죠?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꾸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마도 며느리도 아내도 우리 모두 처음이잖아요.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멋지신 분인데도요? 우리 사회는 엄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우리는 슈퍼어머니 돼야 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고 돌봄이 엄마만의 몫인가요? 남편도 가족들도 모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낳고 보니 아이가 다쳐도 내 책임, 아파도 내 책임이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것도 당연히 나고 그러면서도 집에서 놀면서 돈도 못 버는 식충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회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돈 조금 더 줄 테니 아이 낳으란 말에 화가 나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존중받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돌봄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 혼자 짊어진 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봐요. 네, 저도 작지만 힘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평생을 아프셨고 우리 가족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가족을 책임지느라 억척스럽게 저희 엄마는 억척스럽게 사셨죠. 근데 전 그런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도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신 거군요. 정말 힘들게 시험관 시술해서 얻은 내 소중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10살인데 저랑만 붙어 있고 싶어 해요. 특수학교도 적응을 못해서 안 나가게 있고 언어센터도 다니고 재활훈련도 하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제가 임신 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일까요? 태교를 잘 못해서일까요? 나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너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면 그 마음이 아이한테 전달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더 당당해지세요. 엄마의 탓이 아니에요.
저는 저 조마조마한 마음이 너무 공감돼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한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생각보다 반대해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 아이를 내가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에게 장애가 있어도 외모가 달라도 그렇게 나와 내 아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피 터지게 싸우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어요. 나는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욕을 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랍니다.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남편도 시댁도 내랑 같지 않아요. 저는 참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주눅들고 어느새 저도 아이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무조건 참지 말고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한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의 비난을 담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제 꿈은요, 어릴 적부터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훌륭한 엄마와 아내가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싸울 때마다 생활비 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완전히 불가항력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 꿈이 후회가 돼요. 아이에게나 남편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라 자신에게 이럴 때마다 무너지네요. 엄마와 아내로 사는 것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어렵고 소중한 일이 바로 엄마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 집에서 일어날 대혼란의 시간들. 만약 내가 없다면 지금의 남편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4시면 퇴근해야 하는 시간제 알바를 구하거나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도우미를 구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지금의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엄마라고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말고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진 않겠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머,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고민하시던 것은 잘 정리되셨나요? 참 희한하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한 걸로도 마음이 다 풀렸어요.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 어제 여기 회원들이랑 아이들 데리고 같이 소풍을 갔는데요. 옆에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숨지 않고 더 많이 데리고 나와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 화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 분위기가 뭔가 달라 보이나 봐요. 뭔가 달라졌다고도 다들 얘기해요. 맞아. 화를 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로도 제가 좀 더 자신 있어 보인대요. 화이팅! 저는 이틀간 주부 파업을 했어요. 집안일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다가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애들 뭘 먹여야 되나 동동거리다가 멘붕이 왔었대요. 제가 하는 일이 티나진 않지만 중요했다는 걸 온 가족이 느낀 것 같았어요. 이제 배달 음식이 지긋지긋하다네요. 난 이틀간 너무 행복했는데. 맞아. 권력을 가진 대상에게 혐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혐오는 오로지 약자를 향해 있죠. 엄마를 맘충이라고 부르는 사회, 엄마가 욕설인 아이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혼자만의 이야기로 죄책감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을까요? 있지만 없었던 끝나지 않은 그림자들의 이야기, 그림자들의 세상을 향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요즘 뭘 좋은 일 있나? 얼굴이 생겼어 보인대. 오늘도 어디 가나? 네 어머니 저 여성회 가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나요? 나도.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성 역할을 맡은 안진경입니다. 출연하신 배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 역의 이광래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무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기회에 무대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몰랐네요. 기회를 주신 부산 여성에 감사합니다. 엄마 역할을 맡은 박진영님입니다. 이 시대 상봉사분 여성들과 함께 공감하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공보험 프로젝트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 배우보다 더 긴장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조명과 음향을 맡아주셨습니다. 조심히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정말 모질이 저희들 데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연출가님 모시겠습니다. 간만에 소극장에 서니까 사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근데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되게 많이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너무 사실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스텝 잘 해주신 분들 또 여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연극의 또 이렇게 내용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